강원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5명을 넘어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높아지고 있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분양률 저조로 공사가 중단됐던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에 LNG 발전소를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건립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아시아 최초로 청각장애인 국제스포츠대회인 동계 데플링크 유치를 추진합니다.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열탈질과 구토 등을 호소하는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 구급 출동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던 원주시 불온면 일반산업단지가 선분양률 저조로 공사가 중단됐었는데요. 최근 신규 LNG 발전소를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돼 개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건립으로 산업단지 분양률이 높아지면 국가산업단지와 불온 IC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착공 5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0월 공사가 멈춰 3년째 작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선 분양률 60%를 달성하지 못해 민간 사업자가 대출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조건 완화로 자금 조달에 숨통을 트였다고는 해도 현재로서는 입주하겠다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 지연과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률 저조는 또 다른 문제도 야기합니다.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불온 국가산단 조성과 영동고속도로 불온 나들목 조성 사업의 차질입니다. 원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이 계획 중인 신규 천연가스와 수소에너지 발전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제 LNG 발전소를 하고 나중에 수소를 생산하는 현재로 봐서는 가장 첨단한 친환경 발전소입니다. 한 1조 원 정도를 유치하게 되면 원주의 일반 산단의 여태까지 안 팔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산단으로서의 진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온까지 I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조 원 투자 규모의 발전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여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주체가 서부발전이고 서부발전이 이걸 한다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만 시민께 동의해 준다면은 이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렇게 되면 불온산단의 상당 부분이 수요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발전소 건립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사가 재개되고 내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8월 둘째 주 도내 일평균 확진자 수가 26.7명으로 집계되는 등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갖고 12일 오전에만 20명이 신규 확진돼 도내 누적 확진자가 4,85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355건 검출되는 등 전파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하였고 수도권 확산세가 우리도에 곧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복절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피서객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지금 다 함께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원도는 이 밖에도 추석 연휴 전까지 도민의 70%인 109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열탈진과 구토, 근육경련 등을 호소하는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온열 질환 구급 출동 건수가 지난해 8월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정선, 삼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외부 활동이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영월군과 평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사업의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영월, 평창을 포함한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예비문화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면 1년 동안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됩니다. 강원도가 2027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추진합니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인데요. 강원도 체육과 이상대 국제대회 유치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죠. 담당님 반갑습니다. 도가 2027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추진하게 되죠. 먼저 이 데플림픽이 뭔지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데플림픽은 그 농아인을 뜻하는 데프와 그 올림픽의 합성어로 그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입니다. 동계하계 각각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메달리스트에 대해 올림픽, 패럴림픽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지급하고 있는 권위 있는 국제 경기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계는 그 1924년 프랑스에서 개최되었고 동계는 1949년 오스트리아에서 최초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1985년 미국 LA에서 개최된 제15회 하계대회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7년 전에 개최되는 그 동계 데플림픽은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데플림픽 자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지만 이 대회 자체는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치를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 그 8월 1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농아인 스포츠연맹 간 대회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7 동계 데플림픽의 선구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해 협약 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협약에 앞서 지난 4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강원도에 그 대회 유치 제안을 했고요. 그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회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6월 대회 유치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강원도가 유치를 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데플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에 따른 기대효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실 그 하계대의 경우에는 2009년 대만에서 개최된 바 있고요. 동계대회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동계 스포츠 허브로서 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유산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40개국 1,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만큼 개최 도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그 농아인 체육과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2015 서울 세계 시각 장애인 경기 대회,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이어 장애인 국제대회 경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의의가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많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대회 유치를 위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요. 2022년 상반기에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 및 심의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는 국제농아인 스포츠위원회에 대회 유치 시청을 하게 되며 개최 여부는 2024년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체육과 이상대 국제 대회 유치 담당이었습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2천여 명으로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한시적 생활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보장가구 대표자 계좌에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12일 원주시청에서 지역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주공항 기능 강화와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공군부대 소음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올 하반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하고 국도 5호선 등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접근성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시군은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춘천 지역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춘천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에는 1,700여 명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양구군은 지난 6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해 입양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 축하 물품 지원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양구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영아 입양 가정도 출산장려금과 아기띠 등의 축하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등입니다. 영월 군도 9호선 분덕제 터널 공사 중에 발견된 천연 동굴이 국내에서 3번째로 긴 석회암 동굴로 조사됐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초조사 결과 동굴의 길이가 1,720m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 같은 형태의 곡석이 발견됐고 3m 길이의 종유관 등의 분포가 확인됐습니다. 영월군은 전문가 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공사 추진 여부와 동굴 개발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는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축산농가 258곳에 환풍기와 안개 분무시설 등의 온도 조절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더위에 따른 증체율과 산유량 감소로 축산물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31일까지 용수 공급 등의 축산시설 안전을 점검합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전담할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특별 전담팀은 조종용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팀, 지급결정팀 등 2개 팀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의 88%가량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현금으로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늘어나는 한우 분뇨를 활용하고 친환경 퇴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축 순환 농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축산농가에 축분 관리기를 보급하고 횡성축협이 수거해 퇴비로 생산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횡성군은 지난 2019년 기준 가축 분뇨 발생량이 연간 32만 톤에 달합니다. 춘천의 향토 기업인 MS홀딩스가 강원대학교에 1억 원의 발전 기금을 쾌척했습니다. MS홀딩스 이원복 대표와 강원대 김헌영 총장은 12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S홀딩스가 출연한 장학금은 내년 6월 개관하는 강원대 제2도서관 구성에 사용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동반 성장몰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반 성장몰은 중소기업 제품 전용 상생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1,400여 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 소방서가 실내 바닥 청소용 전기 청소차 충전 시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소방서는 최근 전기 청소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화재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 내 화재 감지기 설치와 충전 케이블 길이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소방서 홈페이지와 유관 기관 등에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